네, 반갑습니다. 어슴새벽입니다. 암호자산 시장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투자 마인드와 그리고 뉴스를 한 끗 다른 시선으로 분석해드리는 어슴새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환절기다 보니까 또 감기들 오시고 할 텐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다 건강하시길 바라고 건강이 최고라는 말을 이제 방송 시작 전에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XRP 관련된 제가 주로 XRP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XRP 관련된 이제 내용도 좀 다루고 금리 관련된 이야기. 제가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프레임에 금융 엘리트가 주는 정보들이 대부분 다 금리잖아요. 뭐 금리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건데 그 프레임에 갇히지 말자라는 이야기 측면에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금리 관련된 CME 페드워치를 들고 왔고, 그리고 이제 XRP, BTC 차트나 이런 것들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XRP의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각자 대응하실 수 있는 힌트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매도 관련된 거나 이런 상승이 막 시작될 때 그때는 사실상 이야기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어차피 XRP는 이제 소송이 2년 가까이 되었고 언젠간 소송이 당연히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상승률 그 이상으로 키를 맞추는 상승이 나올 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때가 올 거고 여러분들이 그때 후회하지 않으시고, 이제 XRP를 워낙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실상 별 상관이 없으실 거고,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시면서 XRP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의 방송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송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CME 이제 페드워치, 이제 다들 잘 아시는 대로 75bp가 84%, 이제 100bp가 16%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사실 75냐 100이냐, 예전에는 이게 50이냐 75냐 이랬잖아요. 75면 악재고 50은 호재였는데 지금은 이제 75가 호재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금리의 뉴스에 던져주는 떡밥에 우리가 갇히는 순간 계속해서 이것만 쫓아다니다가 75가 나와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75가 나와서 오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물론 75가 나오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역시도 우리의 예상일 뿐이지 75가 나온 다음에 또 무슨 이유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100이 나왔는데 100이 나와서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하면서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굉장히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매몰되시기보다는 미국의 전체 기간의 금리를 보시고 계속해서 뭐 예전 기간에 18%까지 금리를 했다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금리 그래프가. 그러면 연준이 4%에서 5%까지 올리고 더 이상 올리긴 힘들겠구나, 앞으로의 추세상. 그 올리면 전 세계가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이제 이만큼 올렸고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올릴 수 있으면 사실상 자산시장은 그런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지금 당장이 75냐 뭐 100이냐 여기에 매몰되기보다는 어차피 연준 같은 경우 금리 올릴 수 있는 폭이 올해 내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에 매몰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시야를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이제 더 노티를 해드립니다. 캐롤라인 디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CFTC 위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CFTC 위원인데 이제 리플사에 만나가지고 리플랩스에 가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SEC와 CFTC가 이제 관할권, 이제 암호자산을 누가 관리하냐, 결국에 이제 양쪽에서 다 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SEC와 소송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이제 CFTC가 이렇게 또 개입을 해갖고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이제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에 리플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XRP 리플 관련된 이 소송도 영원한 건 없잖아요. 우리들 다 알다시피 우리가 모든 안 좋은 악재가 막 쏟아지고 살다 보면 막 힘든 일이 계속 닥쳐도 바닥을 언젠가 찍고 그거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닥을 찍을 때 우리가 대부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바닥에서 무언가를 얻어서 다음에 더 큰 성장으로 도약하는, 그 모든 에너지 안 좋은 흐름이 끝났을 때 더 큰 흐름으로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소송도 저는 암호자산 시장의 모든 투자 시장이나 학교나 공부 뭐 그리고 사업 뭐든지 다 데스밸리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힘든 구간. 그래야만 학업에서도 힘든 구간이 존재해야 1등을 선발을 하고 전교 1등을 선발을 하고 상위 대학교를 가는 애들이 나오는 거고, 사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업종을 하지만 몇몇만 살아남잖아요. 다 똑같이 공평하게 데스밸리라는 힘든 시간을 겪지만 암호자산이라는 우리 투자 안에서 데스밸리라는 건 무대 장치인 거예요.
소수를 선발하기 위한 무대 장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자체도 저는 비트코인이 이런 시간들을 계속 겪어왔었잖아요. 암호자산 시장이 이런 데스밸리를 겪었었고, 짧은 데스밸리를 겪고, 또 지나서 여기서 또 이걸 겪고 있고, 요때 한 번도 있었고, 하지만 올라갔다 또 더 빠졌었죠. 결국에 나중에 더 올라가고 나면 이때 역시도 데스밸리 구간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소수를 선발하기 위한 구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소수를 선발하는 구간에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 머릿속에 강력한 고리를 걸어 두세요. 이렇게 고리를 딱 걸어서, 물음표가 아니라 고리를 딱 걸어서, 암호자산 시장 중에 망하지 않는 코인은 미래 부의 바구니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이 데스밸리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 남들이 다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들은 하루에 5,000원, 만원이라도, 아니면 이때 조금 더 뭔가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팔지 않고 더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 산 코인들은 무조건 엄청난 수익이 되거든요. 나중에 데스밸리 구간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시점이 됐을 때, 이때 샀던 것들이 이때 되면 엄청난 이제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때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여기가 끝일지 아니면 다음 많이 보는 게 1600만 원, 그 다음에 더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보는 게 한 요 정도일 거예요. 만불이 깨지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까지 갈까봐가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추 많은 지표들이 여기서 이미 70한5%가 빠졌고 전에 한 80몇5%가 빠졌어요. 그러면 얼추 많이 빠졌네.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사서 기다릴 거야 라기보다는, 이때도 크립토 공포지수가 역대 최저인 6이었으면 크립토 공포지수가 제가 최고의 보조지표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럼 이때 얼마라도 사고 꾸준히 계속 사야죠. 사다가 만약에 여기로 간다라고 하면 낙담할 게 아니라 이때도 잘 산 거고, 크립토 공포지수 6에 샀다라고 하면 진짜 담대한 용기를 내서 산 거잖아요. 그럼 잘 산 거고, 이때 만약 간다라고 하면 이때 가서도 좀 더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이 투자 시장에서 인문학적으로 좀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더 빠졌을 때 나는 거기서 다 살래라고 하는 거는, 이 자산 시장이라든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건 다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도 뭐 어떤 사람이 다 모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점이 누구나 있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투자 시장에서 나는 최저점에 사고 싶은데 손해도 안 보고 싶고 수익도 다 가지고 싶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공포지수 6이면 이때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또 빠져서 또 6이 되면 이때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손해는 보고 싶지 않고 최저점에 사고 싶으면서 수익률도 많이 보고 싶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존재하는 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투자가 단타고, 매 순간 24시간, 하루에 12시간 이런 식으로 매달려서 단타를 해요. 근데 다 가지려고 노력하는 단타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선물 시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다 가지려고 하는 거죠.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선물은. 그 다음 단타는 모든 순간에서 손해를 보고 싶지 않고 이득 보려고 하는 거고. 근데 어떻게 되나, 이걸 하는 모든 대다수의 대중의 90한 거의 9%는 다 돈을 잃죠. 왜 그럴까요? 그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인생의 비밀은 지루한 클리셰 속에 숨어져 있다라는 것처럼, 클리셰가 이제 되게 지루하고 뻔한 이런 걸 뜻하는 이제 말이고, 그러면 투자 성공의 비밀도 지루한 이제 클리셰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구루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지루한, 여러분들한테 계속 하는 말이잖아요. 분할 투자를 하고 분산해서 사고 계속해서 뭐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6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크립토 공포지수가 최고의 지표라고 제가 했잖아요. 6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도 샀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6이니까 최저잖아요. 크립토 공포지수 대중 심리 지표가 모든 투자 시장에서 최고의 지표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도 샀어야 되고, 만약에 설령 더 빠지면 그때도 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샀는데 더 빠져가지고 그 빠진 기간을 버티기가 힘든 건 싫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코인 수량은 줄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암호자산은 미래의 부의 바구니가 될 거기 때문에 망하지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실 수 있는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레저
인터레저가 뭐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XRP 투자하신 분들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왔는데, 아주 제가 짧게만 이야기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암호자산 시장에 있어서 인터레저는 이제 브릿지 다리예요. 이제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뭐냐면, 암호화폐 간에 서로 다리에서 인터레저 위에서 XRP를 BTC로 바꾸고 USD를 바꾸고 다 돼요. 그리고 분산 원장끼리도 되고, 그 다음에 중앙 집중식하고도 돼요. 페이팔하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USD와 유로, 그 다음에 USD를 XRP로 바꾸는 거 뭐든지 다 돼요. 근데 이제 인터레저 같은 경우는 리플사 주도로 해갖고 이게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인터레저 프로토콜 위에서 가장 잘 돌아가는 코인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답이 딱 잘 나오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XRP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레저 프로토콜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드린, 이게 앞으로 미래 암호자산 시장, 이제 CBDC 세상이 되고 뭐가 됐을 때 굉장히 주요한 브릿지 다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 리플이 필리핀 최대 비은행 송금 회사인 아이레밋과 파트너십을 확대했다. 그래서 아이레밋은 국경 간 자금 흐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리플의 주문형 유동성 ODL 솔루션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ODL이 점점점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남아시아에도 확장을 하고 있고, 그 중동 쪽에서도 확장을 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그 다음에 영국 이런 쪽에서도 당연히 확장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탄데르 이런 데도 예전부터 들어와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호재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지금 소송하고 관련이 있게 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소송으로 저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 꾹꾹 잘 눌러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이제 일봉 차트를 좀 볼게요. 요 아래는 해시리본 차트, 우리가 이때 해시리본 차트에서 해시리본 차트가 늘 바이가 나오고 나면 상승이 나오는 이 굉장히 좋은 지표 중에 하나예요. 이때부터 떴었죠. 그리고 바이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오르고, 예전에 이때도 좀 지나서 바이가 나오고, 이때 역시도 여기서 바이가 나왔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여기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나왔었죠. 해시리본에서 채굴자 지표죠. 나왔었고, 지금 보조 지표에서도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다시 눌러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전히 지금 요 다음의 흐름을 한 10월쯤 해서 요런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드텀 랠리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상황은 요 정도 움직임, 보조 지표에서도 요 정도 움직임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6월달 이때 바닥을 한번 찍고 올라가다가 다시 큰 하락을 맞으면서 다시 하단 지점까지 내려오고, 다시 좀 올라가다가 다시 좀 내려온 상태. 그래서 저는 요게 요렇게 오늘 밤이죠. 오늘 밤 이후로 좀 FOMC가 좋게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대 자체는 사실상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좀 내려가서 FOMC 나온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아져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누구도 모르지만, 어찌됐던 저는 거시적으로 이때도 크립토 공포지수가 6이고 지금도 크립토 공포지수가 공포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때도 지금도 사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인 제 뷰는 그렇고, 단기적으로야 사실 예측은 누구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잘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자, 요건 이제 XRP 투자하신 분들한테 힌트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아마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진 못할 거예요. 이렇게 구독자분들한테 이야기 드리지 못한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그런 이유고, 이제 하향 트렌드 라인을 뚫고 BTC 차트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되게 좋은 신호고, 이게 되게 여기서 다시 해갖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죠. 이럴 때처럼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의미 있게 좀 올라온 거고, 볼륨도 전체 시장 대비해서 좀 괜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 올라왔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면, BTC 차트와 그 다음에 BTC 차트와 USD 차트 있죠.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같이 잘 보셔서 XRP를 요번에 만약에 10월 달쯤 중순쯤 10월 한 보름 정도쯤 해가지고까지 상승이 좀 잘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BTC와 USD 차트를 잘 보시고 대략의 어깨 위 부근을 잘 예측하셔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한 4년 정도의 XRP의 서름을 잘 달래시면 좋겠습니다. 4년 동안의 XRP의 서름을 잘 달래시고,
잘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그동안에 힘들으셨던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XRP 방송을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RP 그 BTC와 USD 차트를 잘 보시고 준비를 해라. 지금 이제 피보나치를 여러분들이 누구나 잘 그어 보시면 쉽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저항선인지, 그러면 이번에 어디까지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TC와 꼭 USD를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격대 힌트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교집합을 잘 찾으시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보조지표 상에서도 여기 정도 선에 닿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이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어느 정도 고점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만큼 올라왔는데 가령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한 0.123, 그러면 BTC 대비 6배인 거고, 만약에 6034까지 왔다 그러면 한 3배 정도 올라온 거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가 중요하잖아요. 비트코인 가격도 만약에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달러 가격은 더 오르는 거고, BTC 가격이 만약 떨어졌다라고 하면 BTC 대비 3배가 올라도 2배만 달러 대비 2배만 XRP가 오른 거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어디까지 움직일지 여러분들이 잘 이 힌트를 통해서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방금 이야기 드린 XRP의 이제 미국 달러 차트예요. 달러 차트인데, 지금 이것도 보면 제가 주요 선들을 그어놨어요. 이 주요 선을 그어놓은 요 근거는 뭐냐면, 지금 전체 예전에 올타임 하이와 피보나치와 그 다음에 최근 2021년에 두 가지를 그어놓고, 두 개의 공통된 선 0.91 여기 달러 정도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3.3 이 두 가지를 이제 그어놨는데, 우리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 역시도 요번에 10월 뭐 한 중순 정도쯤에 상승이 좀 의미있게 좀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워낙 XRP는 뭐 리또 속도 많고 음모론적인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도 모르지만 상승이 만약에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지금 보여드린 대로 0.91달러도 있고, 그 다음에 1.3달러도 있고, 1.98달러도 있고, 3.3달러도 있잖아요. 1.9달러 같은 경우는 2021년 고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BTC 차트와 잘 비교를 하셔서 두 개의 공통점을 찾으셔가지고 매도를 분할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업비트 기준이라고 하면 지정가 매도를 하셔서 이런 구간에 잘 널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성공적인 매도를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보조지표에서도 지금 이 노란선에 닿았을 때가 최고점이거든요. 이럴 때 그래서 이번 역시도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의미 있게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어깨 넘어 좀 과열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미리 이 이제 XRP가 조금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미리 요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굳이 막 그 설레발 치기 위함도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되게 이제 설레발이 될 수 있는 얘기라 사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야기를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용기 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막상 상승이 나온다, 정말 한 4년간에 기다렸는데 상승이 나오면 그때 갑자기 환희에 취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폭등을 하면 어느 정도 더 빠지거든요. 당연히 폭등을 하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도 폭등을 하고 빠졌죠. 이 빠진 게 생각보다 작지 않거든요. 이만큼 한 60% 50%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이 나올 때 그 흔들리시지 않도록 취해서 정신없이 그냥 어느 정도 그래도 이런 구간부터는 조금씩 팔았다가 여러분들이 현금을 해두셨다가 하면 이 기간에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게 미리 좀 약간 예방주사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를 머릿속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생각을 한번 좀 해놓으면 여러분들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지난 4년의 XRP의 서름을 여러분들이 좀 날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XRP가 힘을 잘 내줘서 10월달쯤에 우리가 기대하는 어느 정도의 상승이 좀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좀 이제 전체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구독자분들과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 때가 간절히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백이었습니다.